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저번 홈디포 데이 로스 1편에 이어서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바로 주택 가격과 홈디포 매출의 상관관계입니다. 주택 가격의 대표 지수로는 요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지수와 이제 홈디포의 매출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약 80%의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만큼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홈디포의 매출도 증가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홈디포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텐데, 크게 봤을 때는 이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뭐 금리, 경제 성장, 뭐 가구 수, 뭐 경제 소득 수준, 그다음에 대출 접근성 등이 있을 것 같고, 이 공급 면에서는 뭐 이제 주택 공급 수, 신규 주택 뭐 건설 수 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금리가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모기지 대출이 접근성이 높아야 되고, 뭐 경제 성장이 높아야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고,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금리를 보면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에 와 있고요. 최근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도 5년까지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기 지율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 수준을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쉽게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수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인구 감소가 크진 않아요, 미국은. 그래서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 세 가지를 봤는데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저금리로 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기지율도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구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이 주택 가격 상승을 일으킬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즉, 홈디포나 로스의 매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가 어림짐작,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러면 제가 이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DIY라고 Do it yourself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라, 이런 문화가 미국에서는 뿌리 깊게 잡혀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DYFY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너를 스스로 해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Do it for yourself. 너를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확산될수록 홈디포와 로스 둘 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온라인 매출이 얼마나 또 확대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로스부터 보면은 로스는 당연히 이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로스닷컴, 로스.ca, 이건 아마 캘리포니아를 전용으로 하는 사이트인 것 같고, 로스포 프로스, 이거는 프로스는 이제 약간 그 건설업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별도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등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의 온라인 매출 성장을 보면은 2019년 말부터 기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말 폭발적으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 정보와 평가, 리뷰,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 매장을 가서 이제 직접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주문을 해놓고 원하는 시간대에 그 매장에 가서 그 주문권을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옴니 채널,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융합하는 옴니 채널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디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디포도 온라인 매장과 모바일 앱을 연동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로우스와 아주 유사합니다만 여기는 당일 배송까지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홈디포도 마찬가지로 2019년 말부터 온라인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홈디포의 특히 좀 개인적 놀란 부분은 이 좌측에 보시면 미국의 전체 이커머스 부분에서 홈디포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거 보고. 왜냐면 일단은 아마존은 뭐 넘사벽이죠. 49.1%를 압도적인 1위를 구축하고 있고, 이베이 뭐 온라인 매장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고, 애플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월마트도 아마존의 뭐 유일한 경쟁자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갑자기 5위가 홈디포다? 좀 놀랐어요. 근데 그만큼 홈디포가 이 온라인 매출, 온라인 비중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홈디포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이제 뭐 매장, 그 다음에 기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 홈디포, 이 완전한 옴니채널 구축을 목표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홈디포가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상당수는 주택 연식이 오래되고 이와 관련돼서 리모델링, 뭐 재건축, 이렇게 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매장이 많은 이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가장 많죠?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이 진한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식이 가장 오래된 아파트, 주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이 비용이 크다는 건데, 캘리포니아가 상대적으로 뭐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큰 축에 속해요. 그 이거 말고도 뉴욕, 뭐 조지아, 일리노이에 보면은 뉴욕도 있고 뭐 일리노이도 있고 조지아도 여기 있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주택 연식이 높고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 오래된 지역일수록, 그리고 지역일수록 신규 주택 건축이나 주택 개조에 대한 수요가 클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수리에 대한 평균적인 비용이 크다는 것은 결국 홈디포에게는 매출 증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좀 몇 가지 고려해 보자면은, 우선 실업률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게 뭐 내려오지 않고 계속 이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대한 감소가 하겠고, 당연히. 그리고 주택 수리도 당연히 수요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홈디포나 로우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 체인이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홈디포와 로우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와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좀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홈디포가 옴니 채널로의 전환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홈디포에 약간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1점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 매력을 또 봐야겠죠. 스포일러를 먼저 하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둘 다 아주 좋은 배당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먼저 로우스부터 보자면, 로우스는 일단은 현재 시가 배당률은 1.41%,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28.22%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은 15% 배당 성장을 했고, 5년 동안은 평균 20%,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은 평균 23%,
굉장히 훌륭한 배당 성장이죠. 20%가 넘어가는 굉장히 훌륭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또 제가 굉장히 높게 사는 부분은 배당 성장 연수가 57년입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디비덴드 킹이에요. 배당 왕입니다. 그리고 이 가끔씩 시킹 알파에서 이 배당 그로스가 잘못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로우스는 좀 잘못 나왔거든요. 31년이 아니고 57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 배당 안정성 점수는 이제 93점을 부여를 받았고요. 이제 배당 성향을 보면은 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은 37% 정도로 되고 앞으로는 34%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9% 정도인데 좀 더 높죠. 그리고 이제 홈디포를 보면은 현재 시가 배당률이 2.09%,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52.8%, 작년 한 해 동안 25%의 배당 성장을 기록했고, 지난 5년 동안 평균 23%, 지난 20년 동안 평균 21%, 홈디포도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배당 성장 연수는 11년밖에 안 돼요. 밖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경쟁자의 로우스가 57년이기 때문에 로우스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배당 자체는 32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안정성 점수는 87점을 받았네요.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면은 순이익 기준으로는 54%, 앞으로는 59%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는 55%, 상당히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배당 역사는 로우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우스에게 1점을 주고, 배당 성장률 1년, 5년, 20년 봤을 때 죄송합니다. 봤을 때는 홈디포가 아주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고 봐서 1점을 주고, 이제 배당 성향, 배당 안정성을 보면은 로우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스에게 1점을 주고, 현재 시가 배당률을 보면은 홈디포가 더 높기 때문에 홈디포에게 1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치열하죠. 2대2로 막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제가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가 퍼포먼스를 차트로 좀 가져왔어요. 이 파란색이 홈디포고요, 빨간색이 로우스인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는 홈디포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가 1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죠. 우리가 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적정 주가에 사는 게 중요하니까 밸류에이션 봐야 되는데, 제가 구한 이제 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 구한 이 로스의 적정 주가는 250불 정도 나오는데 현재 161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홈디포는 279달러 정도 나오니까 사실 지금 가격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PER로 봤을 때도 이 파란색이 홈디포고 오렌지가 로스거든요. 반대로 되는데 홈디포가 확실히 로스보다 크죠, PER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홈디포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뭐 평가를 보면은 로스의 목표 주가는 164달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디포는 277달러니까 사실 뭐 제가 구한 거랑은 좀 달라요. 로스는 좀 제가 너무 높게 구한 것 같고 홈디포는 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홈디포가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은 이제 매도 의견을 냈고, 반면에 로스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좀 있다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31명이 바이 매수 의견을 냈고 2명이 홀드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또 홈디포는 한 명은 강력 매수 의견을 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것처럼 홈디포와 로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홈디포가 지금 상대적으로 고평가다, 로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크다, 그래서 여기서는 홈디포가 1점, 로스가 2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 홈디포가 16점이 나왔고요, 로스가 8점. 그래서 홈디포가 상대적으로 좀 압승을 했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디포와 로스라는 이제 주식 대결 시리즈 세 번째를 준비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전하고 또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